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민은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정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고 2살배기 손녀 지우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아들네 가족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회사 다녀와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정민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아들 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들 내 집을 찾아가기로 말이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민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재료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 집에 도착하면 정미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빨래가 개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을까? 정민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지우의 장난감을 크기별로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채소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정민은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것은 버리고 남은 재료는 깨끗이 씻어 새 용기에 담았습니다. 야채는 야채끼리, 반찬은 반찬끼리 정미만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영양 만점 미역국, 지우가 잘 먹는 계란찜, 김치도 담가서 김치통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냉동실에는 손녀를 위한 이유식도 몇 팩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후 4시쯤 모든 일을 마치고 정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 냉장고 가득 채워진 반찬들, 아이 방까지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정민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퇴근해서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변함없이 일주일에 2번씩 아들 내 집을 찾았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가끔 아들 준호는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인사했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며느리가 원래 말이 적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애니까. 하지만 뭔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정미가 정리해둔 냉장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미가 채소를 보관하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정미가 정리한 반찬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다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미가 크기별로 정리해둔 것들이 다시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좀 유지를 하지. 정미는 속으로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곧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애들이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 정미는 계속해서 아들 내 집을 찾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정민은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 항상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고마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한 것은 분명 큰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신혼 초 아직 살림에 익숙하지 않았던 수진에게 시어머니의 도움은 실제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안을 꾸려가고 싶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수진만의 살림 철학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나름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자주 쓰는 것은 앞쪽에, 가끔 쓰는 것은 뒤쪽에, 아침에 먹을 것은 위쪽에, 저녁 재료는 아래쪽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녀가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어디 갔지? 아, 이 반찬은 여기 있었구나. 매번 물건을 찾느라 냉장고 문을 여러 번 여닫아야 했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지우가 스스로 장난감을 찾고 정리하는 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을 배치했고 색깔별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지우야, 빨간 통에 블록 넣자. 파란 통에는 인형 넣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녀가시면 모든 것이 크기별로, 종류별로 다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장난감을 찾지 못해 울었고 수지는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의 화장대 서랍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넣어뒀던 상자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침실까지 들어오셨어?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청소를 해주신 것뿐이었을 겁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침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마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혹시 오시기 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안 될까 말씀드려 볼래?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건데 그런 말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 나도 알아. 근데 가끔은 우리끼리만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 마음이 그런 거잖아.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도와주시는데 불평하는 건가? 수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원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흔적이고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퇴근길에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 수진아. 오늘 김치찌개 끓여놨어. 데워 먹기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집이 좀 더러워서 청소 좀 했어.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감사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수지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일찍 마무리되어 오후 4시에 회사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왔네. 지우 데리고 산책이나 갈까? 수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오늘 일찍 끝나서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다 정리 못했네. 조금만 기다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냉장고만 정리하면 돼.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는 모든 쿠션이 새로 배치되어 있었고 TV 선반 위에 소품들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그림책들도 다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책상도 정리하셨어요? 응, 먼지가 쌓여 있길래. 서류들은 다 파일에 넣어뒀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들은 수진이 회사에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둔 것이었는데 이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 곰돌이 어디 갔어?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장난감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리했는데 내 거 없어. 내 분홍색 곰돌이. 지우야, 잠깐만. 엄마가 찾아줄게. 수진은 장난감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크기별로 정리해 두셔서 작은 곰돌이 인형은 작은 장난감 상자에 다른 작은 인형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지우야. 엄마. 왜 여기 있어? 내 인형 상자에 있어야 하는데. 지우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 정리한 거 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 집은 저희 방식이 있어요. 냉장고도 장난감도 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둔 거예요. 어머니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저희 방식이 편한 거예요. 수진은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이나 침실까지는 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알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근데 도와주는 것도 싫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았어. 이제 안 올게.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제 신경 안 쓸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과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에는 아직 아들 내 집에서 쓰려고 샀던 장 봐온 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이었나? 정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청소한 것, 반찬 만든 것, 냉장고 정리한 것. 모두 선의에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한 적도 없는데. 그냥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며느리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방식이 있어요. 그래, 나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싫었지. 정미는 문득 자신의 시집살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바꿔놓던 일들. 왜 이렇게 집을 관리하니? 하던 핀잔들. 그때 정미도 숨이 막혔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똑같았나?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는 것을.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민은 아들 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상처받았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아들 네 집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한 달째 연락이 안 돼. 내가 잘못한 건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우릴 위해서 하신 건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었어, 여보. 부부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집 안은 다시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없었고 청소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서둘러 요리를 하고 주말에 몰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은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도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보고 싶어. 응. 할머니가 해준 계란찜 먹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수진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무슨 이야기? 우리 상황 설명하고 오시기 전에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 더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도 이제 알 거야. 시간이 좀 지났잖아. 준호는 며칠 뒤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준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정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엄마.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정민은 차만 마실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수진이 말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자꾸 바뀌니까 힘들었대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엄마. 나도 옛날에 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바꿔놓으시면 숨이 막혔었거든. 근데 나는 너희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똑같이 했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 정말 고맙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 네. 근데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할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부탁드릴게요. 정민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앞으로는 물어보고 갈게. 필요할 때 말해. 고맙습니다, 엄마. 그날 대화 이후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수진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아.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나섰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잘 알아요. 그냥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계란찜이 먹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 괜찮니?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정미는 재료를 조금 준비해서 아들 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수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정미는 예전처럼 집 안을 마음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수진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계란찜은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맨날 실패하거든요. 그건 말이야, 불 조절이 중요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해. 아, 그래서 제 건 항상 퍼석했나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정미는 수진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알려주었고 수진은 진지하게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이전의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미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지우랑 놀아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대신 다음에 또 오셔서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정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이제 아들 네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목요일에 갈까 하는데 괜찮니? 어머니 목요일은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은 어떠세요? 그래, 금요일 좋지. 뭐 필요한 거 있어? 미역 좀 사오시면 안 될까요? 국 끓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수진도 필요할 때 편하게 부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 좀 봐주세요. 어머, 수진이가 이걸 다 만들었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맛있나요? 정미는 한 입 먹어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주 맛있다.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육아 이야기, 때로는 서로의 고민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정미가 일방적으로 챙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랑 수진이랑 요즘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우는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오늘 와? 응, 오신대. 지우 생일 케이크 만들어 주시러. 와. 나 할머니랑 케이크 만들 거야. 지우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정미가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수진이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레시피 보고 재료 준비했어요. 같이 만들어요. 그래, 우리 손녀 생일 케이크니까 정성껏 만들어야지. 세 세대가 함께 부엌에 모였습니다. 정미는 반죽을 만들고 수진은 크림을 휘핑하고 지우는 작은 손으로 과일을 올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도움이란 건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묻는 것이었어. 수진도 지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도 언젠가 지우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시어머니 정미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겪고 나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것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